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소청각센터의 이상선 원장입니다. 현재 벨토모청기 고향 화정지사하고 서대문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못 듣는 거에 대해서 난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난청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내가 현재 예전부터 못 들었던 거에 대해서 소리가 작아졌는지 아니면 이 소리에 대해서 인지 자체를 못하는 건지 또 확인을 해야 하고, 예전엔 잘 들었다가 갑자기 못 듣는다는 그런 어떤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소리가 점차적으로 못 듣는 어떤 노인성 난청, 그리고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 가능한 난청이 있고, 그리고 치료 불가능 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난청이 생겼을 때 전문의를 찾아서 그 난청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본적으로 난청이 치료 가능한 부분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셔서 빠른 재활을 통해서 난청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난청이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든지 노인성 난청은 본인이 지각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소리가 작아지고 잘 못 알아듣는 경우에는 빠른 보청기 재활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난청이 더 악화되는 걸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청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7년 기준 65세 이상의 난청 인구 비율 중에 50% 이상이 노인성 난청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리만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잘 못 알아듣다 보면 아무리 주변에서 크게 말해도 대화가 좀 어렵다든지, 그리고 TV를 많이 소리를 높여서 TV 소리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 소통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고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노인성 치매라든지 그게 5배까지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 못 알아듣고 또 소리가 좀 작아졌다 싶으시면 주변에 전문 청각 센터를 찾으시고, 기본적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청각 재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보청기 청능 재활을 권하는데요. 보청기 청능 재활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통해서 보청기를 재활을 받다 보면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인지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인성 치매라든지 어떤 그런 이후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조금은 본인이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음을 많이 듣는 어떤 환경이 많이 있지 않는 이상 본인이 일상생활에 큰 소음을 듣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소음이 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소음을 듣는 경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 상황에서 이어폰을 크게 듣는다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소음성 난청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는 큰 소음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통 우리가 이어폰을 크게 들어서 본인 옆에 있는 분이 이 소리를 듣는 경우, 그 상황이 보통 한 30분이 지속이 되면 청각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dB 이상의 소리를 30분간 이상 듣다 보면 청각 마비가 오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 소음성 난청이 본인도 모르게 발생되게 됩니다. 소음성 난청이라고 해서 본인이 소리가 작아진다거나 그걸 느낄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작아지는 거는 우리가 바로 본인이 확인할 수 있지만, 소음성 난청은 소리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소리에 변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일상생활 대화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 생활 속에 어떤 큰 소음을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음 속에서 또 다른 소음을 크게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뭐 음주나 흡연은 최대한 피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충분한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난청 예방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잘 못 듣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TV를 봤을 때 TV 볼륨이 많이 커진다든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옆에서 누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뒤에서 얘기가 뭐 잘 안 들린다든지, 뭐 특히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잘 못 알아듣는다든지, 그런 거를 본인이 체크하셔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소리가 작아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서 청각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청각 전문가로서 지난 15년 동안 한 4,000명의 난청인과 접하면서 제가 제일 느낀 거는, 기본적으로 소리를 듣는 데 있어서 본인이 지각을 못해서 내가 많이 못 알아듣는다는 걸 모르십니다. 또 가족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난청 재활의 어떤 시기를 놓쳐서 너무 늦게 보청기를 하셔서 보청기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사물과도 멀어지지만 귀가 안 들리면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귀가 안 들리면 다른 사람, 특히 가족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내가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아닌 일반적으로 화나는 목소리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소통에 문제가 발생돼서 본인이 우울증까지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난청이 발생되면 본인이 내가 너무 참고 지내기보다는 가까운 청각 전문가 아니면 전문 의사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서 이걸 일상생활 속에 내가 정상처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청각 전문가, 우선은 그 보청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충분한 경력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보청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물건처럼 사는 걸 권하진 않고요. 충분한 상담과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재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셔서 보청기 센터든 청각 전문 센터를 찾으셨으면 합니다.